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8강 신라의 삼국통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내용을 진행하는 거라 프린트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19페이지고요. 교과서는 78에서 81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첫 시작은 뭐였죠, 여러분들? 무슨 동맹으로 시작하죠? 그쵸? 이 나당 동맹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누구랑 누가 동맹을 맺은 거야? 그쵸?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했다시피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맹을 맺는 양 국가에게 모두 다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필요할 때 맺어지는 게 동맹입니다. 그럼 신라와 당나라는 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을까? 왜 서로 동맹을 맺어야만 했을까? 일단 신라의 상황은 좋아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았죠. 누구 때문에? 그쵸. 백제 의자왕이라고 하는 뛰어난 왕이 등장하면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하성을 포함한 국경지방의 40개 성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이렇게 위기에 빠진 신라, 이 신라를 구하기 위해 나선 구원투수가 김춘추였죠. 그죠? 대하성에서 딸을 잃은 김춘추였습니다. 자, 김춘추는 처음에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죠? 그쵸. 고구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광개토대왕 때 우리 도와준 거 생각해봐. 한 번 더 도와줘. 라고 했는데 이때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뭘 요구하죠? 니네 진흥왕이 빼앗아간 한강 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랑은 동맹이 안 되겠다. 새로운 동맹이 필요하다. 자, 신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그쵸? 백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동맹국이 필요했죠. 그죠? 그럼 당나라는? 그치, 당나라는 고구려를 혼자 힘으로 무너뜨리려다가 안시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죠. 그 다음에 깨달았지. 백제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하다 해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은 겁니다. 신라는 백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그래서 동맹을 맺었고요. 조건 이야기했었죠. 대동강 기준으로 북쪽 땅은 다 당나라가 가지고 남쪽은 신라가 가진다. 그리고 신라는 당나라의 제도와 문물, 연호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중요한 거, 어디부터 친다? 순서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처음부터 막강한 고구려를 친다?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백제부터 치고 고구려를 고립시키자라는 게 나당 동맹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친다고요? 그쵸. 백제부터 공격을 해 들어갔죠. 근데 당시 백제 상황이 어땠다고? 이 초반부에 잘 나가던 의자왕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왕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누구랑 사이가 완전히 멀어져. 그쵸. 귀족들이랑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 왕과 귀족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 지배층이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그 틈을 노리고 나당연합군이 어디로 쳐들어와요? 지방으로 온 게 아니죠. 그냥 바로 적의 수도를 날려버리겠다 하고 수도로 쳐들어오죠.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 뭐였죠? 개대기 싸웠던 황산벌 전투. 하지만 결국에 백제는 무너져 버리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흑치상지, 복신, 도침 같은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다. 그 부흥운동의 지도 제가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었다? 일본이 도와주었다. 백강전투. 하지만 결국에는 패배하고 백제 부흥운동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가 멸망하면 남은 건 어디밖에 없죠? 고구려밖에 없죠. 그죠? 고구려 입장에서 여러분 백제가 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백제가 망하면 자기 혼자 남으니까 위아래에서 이제 샌드위치 당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멸망하고 부흥운동이 실패할 때 동안 고구려는 백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니,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못 도와줬다 그랬죠. 당시 고구려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제 우리 고구려의 멸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당시 여러분들 일단 고구려는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했어. 그러니까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멸망해 갈 때 고구려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자, 우리 고구려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던 영유왕을 토막살인해버리고 대망리지의 자리에 오른 연개소문이었죠. 그 연개소문, 당나라랑 싸우고 고구려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이끌던 연개소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고구려 멸망 거기 빈칸에다가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부터 이 고구려는 엄청난 내분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백제가 멸망한 것도 지도층의 내분 때문이었고 백제 부흥운동이 멸망한 것도 지도층의 내분. 고구려도 내분으로 이렇게 나라가 위태위태해집니다. 그럼 왜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고구려가 이렇게 내부 분열, 왜 분열에 휩싸였느냐? 일단
고구려는 여러분 너무 지쳤어요. 지금 생각해봐 얘들아. 고구려는 지금 전쟁을 언제부터 해온 거야? 그래, 당나라가 처음이 아니야. 이미 수나라, 문제, 양제 때부터 계속 전쟁을 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구려는 이 전쟁이 무려 60년 정도 지속되고 있었던 거야. 수나라, 문제가 30만 끌고 와. 수나라, 양제, 이 또라이 양제가 100만 대군을 3번이나 꼬라박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고구려 역시도 피해가 큽니다. 왜? 고구려의 전략이 뭐야? 이 압도적인 이 머릿수 많은 중국을 상대로 버틴 고구려의 전략이 뭐였죠? 그렇죠. 일단 모든 백성들을 다 어디로 불러들이는 거야? 산성에다가, 성에다가 불러 모아서 우주방어를 펼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우주방어를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평지,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농토를 다 어떻게 합니까? 싹 다 불태워버리죠. 그죠? 적들이 현지에서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평야 지방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성으로 들어와서 우주방을 펼치는 거란 말이야. 이러면 적은 막아낼 수 있을지언정 전쟁이 끝나면 농토는 완전 황폐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 짓거리를 지금 60년 동안 해온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고구려의 국토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황폐화된 거예요. 농사지을 땅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 고구려의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그 청야전술이라 그래요. 평지를 다 불태우고 그 성으로 숨어 들어가네. 그러한 기본 전략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구려에는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악화됩니다. 적의 침략은 막아냈지만 백성들은 굶주리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고구려가 힘들었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요. 인육 있죠? 인육을 시장에서 팔았다 그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에 사람을 잘라가지고 인육을 시장에서 팔았대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고구려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누가 권력을 다 잡고 있죠? 연개소문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하야. 그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자기가 대망리제가 돼가지고 권력을 다 쥐고 있잖아요. 이러한 독재 정치. 연개소문의 이러한 독재 정치는 당연히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속으로 씨에도 별말 못하지만 이게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부터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배층이 분열하게 된다. 여러분 그 백제를 떠올려봐. 백제가 왜 망했죠? 지도층이 분열했다. 지배층이 왜 분열했죠? 누구랑 누구의 사이가 벌어진 거야? 그쵸? 왕과 귀족의 사이가 벌어졌죠. 뭐 때문에? 의자왕의 너무나 지나친 왕권 강화 정책 때문에 지방 귀족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죠.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정치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새는 양날개로 난다고. 왕과 귀족은 나라를 떠받드는 양날개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제는 너무 이 왕권만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 지방 귀족들이 떨어져 나간 거지만 지금 여기는 어때요? 귀족, 그 중에서도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허수아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연개소문의 자식들 사이에 내분이 터집니다. 이게 진짜 막장이게, 여러분들. 잠깐만. 지금 제가 여기 적는 건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참고하라고 적어드리니까. 연개소문은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연남생, 둘째 아들이 연남건, 셋째 아들이 연남산. 그리고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연씨 집안이 고구려를 헤쳐먹고 있는 건데, 연개소문은 죽고 나서 누구를 자기 후계자로 삼았냐? 첫째 아들인 연남생을 후계자, 대망리지로 임명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너희는 싸우면 안 된다 하고 유언 남겼지만 그럴 리가 없죠. 이 연남생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거를 이 연남건이랑 연남산이 시기질투한 겁니다. 거기다가 연개소문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왕과 귀족들이 이 둘째랑 셋째를 꼬드기는 거야. 언제까지 네 형 뒤치다거리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막 꼬드긴 거예요. 왜냐면 이 연씨 집안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연남생이 국경에 천리장성 있죠. 그 아버지가 만든, 연개소문이 만든 그 천리장성, 그거를 이제 점검하러 이제 순찰을 떠났을 때 연남건과 연남산, 이 두 동생이 나머지 왕과 귀족과 편을 먹고 연남생을 몰아냅니다. 이게 반란이 터진 거죠. 그래서 연남생이 순식간에 권력에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더 막장인 건 연남생 어떻게 했을까? 쫓겨났어. 으아, 억울해. 화는 나겠죠. 근데 화가 난다고 얘가 어떻게 했냐? 당나라로 투항했어요. 당나라에 가서 황제의 무릎을 꿇고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나 당나라에 항복할 거니까 받아주세요. 고구려를 친다면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하고 연개소문의 장남이
당나라에 항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나라 장군이 됩니다. 이 개판 꼬라지를 보고 동생 연정토는 헤헤 개판이네, 나라의 미래가 없네, 나 어디로 간다? 신라로 간다, 이러고 투항해버렸어요. 그 지배층이 완전히 개판난 거죠. 나라가 걸레 쪼가리처럼 찢어진 상황이었던 거야. 아무튼 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꼴을 보던 북방민족들, 거란, 말갈, 여진족 같은 그 북방민족들 있죠. 이 북방민족은 철저하게 누굴 따른다 그랬죠? 강자를 따른다 그랬죠. 그동안은 고구려를 잘 따라왔어. 왜?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상대로 멋지게 승리했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온 거야. 근데 지금 고구려 꼬라지가 어때요? 개막장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고구려를 따르던 이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고구려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어디로 갈까요? 당나라에 다 복속되어 버립니다. 동맹국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러니까 남쪽의 백제 멸망하고요. 이 북방의 유목민족들 당나라에게 넘어가고. 진짜 이제 고구려는 홀로 남은 거야. 그래서 고구려의 국력이 완전히 쇠락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운동마저 진압한 나당연합군은 이제 어디로 올까요? 이거 이어지는 거예요, 얘들 여기서. 자, 이 나당연합군이 이제 어디로 올까요? 고구려로 진군을 해옵니다. 나당연합군이 이제 고구려를 공격해요. 그리고 그 나당연합군의 선봉에는 누가 서 있을까?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이 최고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당나라 군대를 끌고 고구려를 공격해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을 굳건히 막아냈던 고구려도 쌓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구려도 국경지방이 초토화되고요. 결국에는 수도인 평양성까지 몰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평양성마저도 함락돼요. 장수왕이 천도한 이래로 그 고구려의 영광을 함께했던 평양성이 결국 나당연합군에게 함락되고 결국 고구려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구려의 멸망.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기억날 겁니다. 백제가 멸망하고요. 여러분들 당나라가 백제 땅에다가 뭘 설치했죠? 그죠? 약속대로면 백제 땅은 신라에게 줘야 되는데 당나라의 식민통치기구인 웅진도독부를 설치했죠. 그죠? 이걸 고구려 땅에도 똑같이 해버립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땅에다가도 안동도호부라는 거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 웅진도독부나 안동도호부나 이 도독부나 도호부는 당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만드는 식민통치 기구예요. 한사군이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그걸 만든 거야. 즉 이 말은 고구려 땅을 누가 지배하겠다는 거야? 당나라가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백제 땅도 당나라가, 고구려 땅도 당나라가. 원래 약속대로면 대동강 이북만 가지고 남쪽은 원래 신라에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짓을 한다는 거는 당나라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보여주는 거야. 거기다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백제랑 고구려 땅에다가만 식민통치 기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신라 땅에다가도 만듭니다. 신라에다가 뭘 만드냐? 계림이라고 하는 게 그 신라 경주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계림도독부도 신라 땅에 설치해요. 그러니까 너희 신라도 우리가 지배하겠다. 한반도 전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우리 당나라가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당나라가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백제도 멸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고구려 역시도 망한 나라를 되살리고자 고구려 부흥운동이 진행되게 돼요. 이제 우리 고구려 부흥운동의 모습을 살펴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멸망한 고구려를 되살려보겠다는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프린트 여러분 필기하신 그 아래쪽에 빈칸에다가 제가 지금 판서해드린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구려 부흥운동, 이것도 여러분들 백제 부흥운동과 마찬가지로 누가 어디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걸 막 기계적으로 외운다기보다 이게 보통 지도 자료로 나오거나 해요. 아니면 그 글로 된 자료가 나올 때 그 이름이나 지역 명칭이나 지도를 보고서 아 이거 고구려 부흥운동이구나, 백제 부흥운동이구나 하고 그거 부흥운동이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끈 사람은 여러분들 크게 3명이에요. 바로 첫 번째가 고연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연무라는 사람은 오골성이라는 곳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이 건모장,
성이 검씨고 이름이 모잠이에요. 이 검모잠은 한성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한성이라 그러면 한성 이거 백제의 수도였던 그 서울 한강유역 거기 한성을 말하는 건가 싶을 텐데 아니에요. 이름은 한성 똑같은 한성인데 이거는 그 한강유역 그러니까 서울 지방이 아니고 황해도 재령 오늘날 황해도 재령 지방을 그 당시도 한성이라 불렀어. 그러니까 이름만 똑같은 거지 그 서울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황해도에 있는 한성 다른 한성이에요 여러분들. 황해도 지방. 그리고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마저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운동을 이끕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지도를 같이 볼게요. 여러분 그 프린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 있죠?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저 이거 화면에 약간 띄워드릴게요. 여기 백제랑 고구려의 부흥운동 지도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흑지상지, 임존성에서 흑지상지, 주류성에서 복신도침 이것도 보시고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 볼게요. 거기 나오죠. 위에 오골성의 고연무, 황해도 지방의 한성의 검모잠 이렇게 두 사람이 어느 지방에서 부흥운동 이끌었는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갈 거야. 고연무가 됐건 검모잠이 됐건 지금 부흥운동 일으키는 장소가 어디예요? 옛날 고구려 땅이잖아, 그치? 근데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죠. 분명히 고구려 부흥운동인데 이상한 데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 전라도 지방 여러분들 금마저 지역에 누구? 안승. 얘는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자, 이제 지도는 잠깐 내려놓고 볼게요. 여러분 방금 지도에서 확인했겠지만 나머지 고연무나 검모잠은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안승이라는 애가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이 금마저라는 지역은 어디예요? 네, 전라도 지방이야. 어느 땅이에요 여기? 그래, 옛날 백제 땅이야. 근데 옛날 백제 땅에서 지금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금마저가 여러분들 여기는 익산이야, 익산. 오늘날의 그 전라북도 익산.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 백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안승은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의 서자예요. 그러니까 정식 아들은 아니고 보장왕이 후궁을 통해 낳은 보장왕의 서자입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연히 그 고구려의 보장왕을 포함한 유력한 왕족들, 이 부흥운동, 고구려의 구심점이 될 만한 왕족과 귀족들은 당나라가 다 잡아갔어요. 백제에서 의자왕 잡아갔던 것처럼. 근데 얘는 다행히 그때 서자라서 몸을 숙여가지고 안 끌려간 거야. 그래서 이 검모잠이 한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어쨌든 부흥운동 일으킬 거면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 않았던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왕으로 추대해서 마치 그 백제 부흥운동 때 일본에 끌려가 있던 부여풍을 왕으로 세웠듯이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왕으로 세워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또 내분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곤모잠이랑 안승의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승이 검모잠을 죽여버리고 이 한성을 도망쳐 나와. 이제 안승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검모잠을 죽여버리긴 했는데 이제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안승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누군가가. 안승아, 안승아, 갈 데가 없니?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줄게. 너가 하겠다는 고구려 부흥운동도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한테 와. 누구였을까요? 신라입니다. 신라가 이 안승에게 러브콜을 보내서 안승을 이제 지금은 신라 땅이 된 옛 백제 땅 익산 금마저 지방으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안승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래서 안승이 그 옛날 백제 땅 신라 땅인 금마저 여기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게 된 거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묻겠죠? 아니 쌤, 신라가 왜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와줘요? 백제 부흥운동을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아 놓고서 아니 왜 고구려 부흥운동 하겠다는 애를 자기 땅에 불러들여가지고 나라까지 만들어줘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아깝지만 당나라는 애초에 신라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그랬잖아. 백제 땅에다가 뭘 만들었죠? 백제 땅을 식민 지배하기 위한 웅진 도독부를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백제 땅에 당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었단 말이야. 이 백제 땅에 주둔해 있는 당나라 군대를 견제하는 용도로 얘를 써먹으려고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거 자 보셔서 자 좀 적어볼게요. 여기서 안승은 특이하게도 금마저, 익산
전라북도 익산 옛 백제 땅이자 현재 옛 백제 땅이자 신라의 땅이 된 이 금마저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면서 나라까지 만듭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보덕국이에요. 보덕국. 이거를 만듭니다. 이걸 누가 도와줬다고요, 여러분들? 신라가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백제 땅에 있는 당나라 군대를 견제하려고. 이 보덕국 이름도 되게 웃겨. 근데 구속적인 이름이야. 보답한다. 덕, 은혜. 누구의 은혜라는 거야? 너희 부흥운동을 도와주고 너희에게 나라를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준 우리 신라의 은혜에 보답해라 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신라가 지어준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국가, 보덕국. 상당히 좀 굴욕적인 거죠, 고구려 부흥운동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런 부흥운동의 과정, 특이한 점, 누가 도와주었다는 거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누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와주었다?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백제 부흥운동을 누가 지원했죠? 그렇죠. 백제 부흥운동을 일본이 지원했듯이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특이점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구려 부흥운동도 여러분들 이거 성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개판이잖아. 이것도 역시나 뭐에 빠졌죠? 내부 분열에 빠져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고구려 부흥운동 하겠다는 애가 신라 땅에 와가지고 나라 만들고 있고 이거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정한 얘기지만 고구려 부흥운동도 이 지배층의 분열로 신라에게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백제랑은 좀 달라. 고구려 부흥운동은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비록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당나라로 끌려갔던 고구려 유민들 중에서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당나라를 탈출해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고구려를 계승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고 아무튼 여기서 일단 부흥운동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분열이 문제죠. 백제가 망한 것, 백제와 백제 부흥운동이 망한 것과 고구려와 고구려 부흥운동이 실패한 것도 결국에는 내부 분열이다. 다음에 특징적인 거, 부흥운동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지도를 보고서 이게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이구나 라고 아셔야 되고, 특이한 점은 고구려 부흥운동 했던 애 중에 안승이라는 애는 전라도 익산 금마저에서 부흥운동을 했다. 이건 신라의 지원 때문이었다는 거. 백제 부흥운동은 일본이 도와주었고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가 도와주었다는 거. 여러분들 특징적인 포인트 위치랑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뒷장을 넘겨서 19페이지 뒷장을 넘겨보셔서 나당전쟁, 이제 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당나라의 야욕에 맞서 약속을 어기고 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당나라의 욕심에 맞서서 신라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나당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신라와 당나라가 싸울 나당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신라랑 당나라가 왜 동맹관계에서, 나당 동맹에서 전쟁으로 사이가 악화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19페이지 뒷장에 이제 프린트에 타이핑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일단 두 나라의 사이가 멀어진 건 당나라의 책임이에요. 당나라가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보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분명히 이 신라랑 당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조건이 있었죠. 그죠? 우선 어디부터 멸망시킨다?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영토 배분을 어떻게 한다? 그 대동강을 기준으로 대동강 북쪽의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가지고 대동강 남쪽의 백제와 고구려 땅은 신라가 가진다고 하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근데 당나라가 그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보입니다. 그 증거가 백제 땅에다가 뭘 설치했죠? 당나라의 식민통치기구였던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요. 고구려 땅에다가는 뭘 설치했죠?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 도독부나 도호부나 다 그 당나라가 어떤 지역을 식민 지배할 때 만드는 식민통치기구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심지어 신라 땅에다가도 신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한 계림도독부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게 돼요.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 전체를 식민 지배하려는 욕심을 보이니까 이건 여러분 신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당하는 거야. 당연히 신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맞서 싸워야겠죠. 그죠?
근데 신라 혼자 힘으로 여러분들 당나라 군대를 맞서 싸우기는 쉽지가 않아. 당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멸망한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을 포섭합니다. 여러분, 유민이라는 건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을 유민이라 그래요. 떠도는 백성들이라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백제랑 고구려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나라도 미운 놈이지만 신라도 미운 놈 아닌가요? 애초에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누구야? 나당 연합군이잖아요. 나당 동맹군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신라나 당나라나 다 원수란 말이야. 근데 이 백제랑 고구려 사람들을 신라가 어떻게 포섭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포섭을 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신라랑, 그러니까 백제랑 고구려 유민들 입장에서는 이 신라나 당나라나 다 나쁜 놈이지만 누가 더 나쁜 놈이었냐? 당나라가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왜냐? 신라는 이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키긴 했지만 신라는 이런 마인드인 거야. 이제 이 백제 땅과 고구려 땅은 누구 땅? 우리 신라 땅이다. 이제 이 백제랑 옛 고구려 땅도 우리 신라의 땅이고 이 백제랑 고구려도 이제 우리 신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제 이 백제 고구려 사람들도 우리 신라 백성이다. 우리 신라가 다스려야 되는 우리 민족이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멸망시킨 다음에 이 백제랑 고구려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았어. 어차피 이제 내 나라, 내 백성들이란 마인드니까. 근데 당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나라는 철저하게 정말 잔혹무도할 만큼의 무도하게 백제랑 고구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식민지배하고 착취했습니다. 막 약탈하고 방화하고 사람들 막 심지어 사람들 막 잡아가고 막 거의 양아치 개깡패인 거야. 그러니까 이 백제랑 고구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 하나로 끌어안으려는 신라와 자기네를 괴롭히는 당나라. 당연히 누가 더 미워요? 당나라가 미운 거야. 그래서 신라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좀 그런 꺼림직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한민족 아니냐? 우리 그래도 다 당나라를 몰아내야 되지 않겠냐? 저 당나라가 우리 신라마저 무너뜨리면 우린 전부 다 당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백제랑 고구려 사람들을 하나로 끌어모은 거야. 그리고 이 백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결정적으로 어디를 공격했느냐? 당나라가 백제 땅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웅진도독부 있죠? 이 웅진도독부에 머무르고 있던 당나라 그 군인들이 그 백제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어. 그래서 신라군이 출동해서 백제 땅에 있는 웅진도독부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백제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신라에 함께 가담해서 당나라 군대랑 싸우게 돼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죠? 고구려는 애초에 부흥운동을 신라가 도와줘요. 안승 기억나죠?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익산, 금마저 지방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나라까지 만들어주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고구려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부흥운동을 지원하죠. 안승을 금마저 익산 지방에 불러들여서 이 보덕국을 수립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신라는 백제랑 고구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이 백제랑 고구려 사람들도 신라에 가담해서 당나라랑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군과 백제 유민 연합군이 누구랑 싸우는 거야? 당나라랑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나라랑 일대 격돌이 벌어지는데 그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전쟁이 육지에서는 매소성 전투, 그리고 바다에서는 기벌포 전투, 이 두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이 두 번의 전투에서 누가 이겼냐? 신라가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지도 좀 볼게요. 그 프린트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 자, 여기 다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장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 매소성이라고 하는, 여기서 있었던 이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대승을 거두고, 육지에서는 매소성 전투, 그리고 바다에서는 어디? 여기 기벌포, 금강 하구 지역인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수군을 신라가 격파해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전투의 승리로 결국 당나라는 이 한반도를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원래 약속한 대로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 대동강.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여기 평양성 아래 흐르는 강, 여기가 대동강이잖아요. 그지? 이 대동강을 기준으로 남쪽 땅을 누구에게 넘겨줄까요? 원래 약속한 대로 대동강 북쪽 강만 가져가고 남쪽 지방은 신라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대동강과 원산만. 원산이 여기예요. 여기가 원산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대동강에서 원산까지를 기준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랑 함께 잘 알아두세요. 신라의 삼국 통일을 나타내는 지도니까. 자, 그래서 여기 결론 나오죠.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을 경계로 삼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자, 이게 신라의 삼국 통일 마무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그 아래로 내려와서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랑 한계를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거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 신라 삼국 통일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건 좀 아쉬운데 이건 좀 그렇지 않나? 하고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누구나 말하는 거. 신라 삼국 통일의 가장 큰 한계. 이거 신라가 혼자 힘으로 백제랑 신라를 무너뜨리고 통일한 게 아니죠. 누구를 끌어들였죠? 그쵸, 외세. 다른 나라인 당나라를 끌어들였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말했지만 다른 나라를 끌어들일 때는 공짜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대가로 준 게 뭡니까? 실제로 그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이룩해 놓은 그 대제국 고구려의 땅에 대부분을 다 당나라에게 넘겨줬죠. 기준이 어디야? 대동강이야, 얘들아. 그 대동강, 평양성 아래 흐르는 강이야. 그러니까 거길 기준으로 나눈다는 건 대동강 북쪽에 평양성을 포함해가지고 그 요동과 만주 드넓은 고구려 땅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다 당나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다 당나라에게 넘겨준 불안정한 통일이었다. 실제 고구려 땅은 다 당나라 가져갔어요. 대동강 이남에 조금만 가져간 거야, 신라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러한 외세를 끌어들였고 고구려 땅을 대부분 잃어버린 불안전한 통일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라의 삼국 통일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라 삼국 통일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분, 비록 처음은 당나라에게 고개를 숙이고 시작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당나라가 통수를 쳤잖아요. 신라의 통수를 쳤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죠. 이때 신라가 어떻게 했죠? 형님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먹지 마요. 이렇게 비굴하게 굴었나요? 아니죠. 신라는 당나라가 야욕을 돋았을 때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침략을 격퇴했죠. 그죠? 내수성과 기벌포에서 이때 얘들아 당나라가 그냥 온 게 아니야. 육군만 20만이 쳐들어왔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당나라 대군을 상대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당나라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누구를 끌어들였죠? 누구랑 함께 했죠? 백제랑 고구려의 유민들을 끌어안았죠. 여러분, 백제랑 고구려의 유민들이 당나라에 맞서서 신라의 편에 섰다는 거는 신라가 비록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키긴 했지만 그 백제랑 고구려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한 민족으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주적인 성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이 민족융합책, 신라의 마인드는 이거야. 이제 우리 신라를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제 삼국은 하나가 되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삼한일통이라 그래요.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 삼한, 세 개의 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제 일통, 하나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뭐다? 한 민족, 한 국가다. 우리는 한 형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민족융합책. 고구려랑 백제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랑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를 도와서 당나라랑 싸운 거예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막 괴롭히고 야 이 백제 놈들아 고구려 놈들아 꽃이다 우리가 너 이겼거든 이럴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민족 융합책의 일환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문화 있죠. 그 문화를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 고구려랑 백제 삼국의 문화를 하나로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랑 백제의 문화를 흡수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의 문화가 하나로 아울러진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토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신라 삼국통일 공부할 때는 의랑 한계를 꼭 구분해야 돼. 비록 외세를 끌어들여서 고구려 땅을 대부분 잃어버린 한계는 있지만 이런 자주적인 성격, 민족 융합책, 삼국의 문화 융합,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의 발전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신라 삼국통일의 과정, 의, 한계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일단 자 정리해볼게요. 여기는 수행평가 범위니까 잘 정리하셔야죠, 여러분들. 크게 3가지 포인트야. 하나,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된 배경, 신라와 당나라의 그런 상황, 그리고 그들의 동맹 조건, 이거 알아두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정이에요. 이 나당 연합이 다당 동맹이 맺어지고 이 나당 동맹이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과정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기 프린트 아래에 제가 별표 치고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같이 해볼게요.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일단 누가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면서 신라가 대하성을 포함한 40개의 성이 백제에게 넘어갔죠. 이렇게 위기에 빠진 신라,
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나선 게 김춘추였죠. 김춘추가 처음에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했죠? 고구려에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죠? 고구려가 어딜 달라 그래? 진흥왕이 뺏어간 한강내나 한강유역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해가지고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서 동맹을 맺었죠. 당나라는 왜 신라랑 동맹을 맺어줬지? 그치.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신라는 백제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싶었고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싶어서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 조건 대동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북쪽 땅은 당나라가, 남쪽은 신라가 가진다. 그리고 어디부터 친다? 본격적 과정 나오죠. 어디부터? 백제부터. 일단 백제를 먼저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뭐였죠? 그렇죠. 개백의 5,000결사대 황산벌 전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황산벌 전투를 마지막으로 백제가 멸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를 잘 살려보고자 백제 부흥운동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뭐 흑치상진이 복신이니 도치민이 하는 사람들이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지만 내분으로 실패했다. 좀 특징적인 건 백제 부흥운동을 누가 도와주었다? 일본이 도와주었다. 무슨 전투? 백강전투.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고서 이제 어디로 가죠? 그쵸. 마지막 라스트 최종 보스인 고구려를 쳐들어갑니다. 그 고구려도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내분에 휩싸여가지고 결국 고구려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멸망한 고구려를 되살려 보고자 고연무, 오골성에서 고연무, 한성에서 건모잠 이런 사람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벌였죠. 특징적인 건 누구? 안승. 이 안승은 어디까지 왔죠? 그쵸. 금마저. 오늘날의 전라북도 익산, 옛 백제 땅, 신라 땅까지 내려왔죠. 이거 누가 도와준 거야? 신라가 끌어들인 거라고 했죠. 신라가 안승을 이 익산, 금마저 지방으로 불러들여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신라가 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했죠?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보이니까 백제 땅에 있는 당나라 군대를 견제할 용도로 썼죠. 아무튼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가 도와주었다라는 거 안승, 보덕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백제랑 고구려 유민들을 끌어들이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당나라와 신라가 일대 승부를 벌이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육지의 매소성, 바다의 기벌포 전투. 여기서 이겨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는 거야. 이런 과정 꼭 알아둬야 돼. 백제 멸망부터 이렇게 쭉 과정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의와 한계, 방금 공부했던 의와 한계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과 의랑 한계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신라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가, 어떻게 신라가 발전하는가, 통일 신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